이몽룡과 성춘향의 고장 남원. 이곳에는 두 사람의 절절한 사랑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또 있습니다. 남원에는 어떤 게 유명한가요? 남원은 모기가 가장 유명하죠. 천혜의 자연 지리산에서 자란 나무로 정교한 공정을 거쳐 만든 남원 모기는 조선시대 왕실의 진상품으로 바칠 만큼 인정받은 명품 중 명품. 남원은 뭐냐면 추어탕이 제일이죠. 추어탕. 지리산과 섬진강을 아우르는 남원은 자연 먹거리도 풍부한데요. 그중 살이 평평하게 오른 미꾸라지로 끓인 추어탕은 남원을 대표하는 별미입니다. 남원에는 어떤 게 유명한가요? 남원 칼이 유명하지요. 왜 남원 칼이 유명해요? 전국에서도 다 알아주고 유명해요. 여기 남원에 칼 잘 만드시는 분이 좀 있어요, 그러면? 예, 있어요. 요 밑에 들어가면은 대장간이라고 그 아저씨가 60년 동안 칼 만들었어요. 60년이요? 예. 반백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칼을 만들고 있다는 분을 찾아 나선 제작진. 투박하고 정겨운 칼이 눈에 띕니다. 이 칼은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아저씨가 만들었어요. 이거 다요. 어디서 만드세요, 칼을? 여기 다리를 건너서 넘어가면은 성동 구례방면 있거든요. 이제 구례방면으로 가면은 길에 있습니다. 지리산을 끼고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들리는 요란한 망치질 소리. 이곳이 바로 주인공의 대장간? 실례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60년 동안 칼을 만드신 명인분이 있는 대장간이 맞나요? 예, 저희 장인어른이 60년간 칼을 만드신 분이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예, 지금 뒤쪽에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60년 넘는 시간 동안 뜨거운 불 앞에서 쇠를 다뤄온 대장장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뭘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남원 싸니까 옛날부터 해놓은 남원 칼 전통 칼을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생긴 게 남원 전통 칼인가요? 옛날식 그대로요. 지금은 주방용이라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부엌칼이라고 했잖아요. 네, 옛날 부엌칼. 1000번을 두드려야 완성된다는 남원 칼.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인정받는 명품입니다. 이것이 남원 전통칼이에요. 남원 전통칼. 어느 정도로 잘 되나요, 이 칼이? 면도면 나갈 정도로 잘 드는 칼. 진짜 면도가 가능할 정도로 잘 들어요? 네, 잘 들어요. 옛날 방식 그대로 남원 전통 칼을 만드는 경력 60년의 변재선 명인을 소개합니다. 남원 시내에서 지리산 자락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한적한 시골길 옆에 명인의 대장간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부지런한 대장장이 재선 씨는 쇠를 달굴 화덕부터 들여다봅니다. 대장간 나오시면 제일 먼저 가마부터 손보시는 거예요? 그러죠. 불 먼저 피워야죠. 그래야 일을 하지. 사위가 대장간 일을 돕고 있지만 화덕에 불을 지피는 일은 항상 명인의 몫입니다. 밑에서 바람이 올라와야 불이 올라오는데 밑에가 구멍이 몇 개 부으면 바람이 올라오질 않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선 화덕의 컨디션도 중요한데요. 1200도 이상 화덕의 온도를 만들기 위해 내부를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쇠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불. 그만큼 대장장이는 능숙하게 불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답니다. 불이 그냥 순식간에 붙네요. 요 탄도 그래요. 탄도. 이것도 기술장계로 그러지 기술이 없으면 붙더라네요. 탄. 쇠를 적당히 달궈줄 적정의 온도 1200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화덕 안에 석탄도 넣어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칼을 만들 재료 쇠를 준비하는 명인. 이거는 철근이에요, 뭐예요? 특수강이에요. 특별한 쇠. 이걸로 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죠. 옛날에는 떡가래를 이렇게 쭉 길게 돼가지고는 여는 꼬독꼬독할 때 이렇게 썰었잖아요. 그래 이렇게 이제 특수광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런 떡가래를 썰었더니 싹싹싹싹싹싹 들어가더니 진짜 기통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만들기를 시작한 거예요. 15년 전부터 특수강으로 칼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명인. 공장 기계로 찍어내는 칼과 질적으로 다르다 보니 한 번 써본 사람은 꼭 다시 찾는다네요. 특별한 쇠, 특수광으로 만드는 칼. 그 제작 과정이 생각만큼 쉽진 않습니다. 칼 만드는데 공정이 많이 복잡한가요? 손이 16번 이상 갈 거예요. 하나 만드는데.
하나의 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16번의 공정과 1000번의 망치질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명인이 갑자기 기계를 망치로 내려칩니다. 머리똑이라고요. 예. 이제 생김새를 뽑으려면 저것이 머리똑이 바꿔줘야 돼요. 이게 뽑는 머리하고 골 따는 머리하고 바닥 패는 머리하고 달라요. 쇠를 두드려 칼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머리똑을 3번 바꿔가며 망치질을 해줘야 합니다. 화덕에 올려둔 쇠가 충분히 달궈지면 본격적으로 단조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명인의 손놀림에 따라 뭉툭했던 특수광이 조금씩 얇은 형태로 모양을 갖춰갑니다. 이 기계 없을 때 옛날에는 어떻게 작업하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때려가지고. 전부 다 일일이 망치질해서. 그러니까 이 특수한 가지고는 끝도 없어요. 일일이 손으로 하던 망치질을 대신해주는 기계가 생기긴 했지만 그것을 다루는 것은 사람의 목. 오직 손끝의 감각으로 쇠를 늘리며 형태를 잡아갑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작업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손잡이 들어갈 거 요거. 이제 2차 단조 작업 차례. 칼날과 나무 손잡이를 연결해줄 부분의 형태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명인의 손놀림이 전과 달리 분주해졌는데요. 손목을 쉴 새 없이 돌리는 명인.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요거 때리고 요거 때리고 요거 때리고 요거 때려야 이것이 뽑아져 나가지. 그래갖고 요거만 때리면 납작하게만 팽기잖아요. 한쪽만 때리면. 뾰족하게 만들어야 그러니까 되니까. 한쪽이 때려. 칼날을 손잡이에 빠지지 않게 끼우기 위해선 쇠 끝부분을 사각형이 되도록 모양을 잡아야 합니다. 초당 10번. 쉴 새 없이 내리찍는 망치에 쇠의 모양을 사각형으로 만드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선 가장 끝부분을 나무 젓가락 굵기로 납작하게 눌러준 다음 손목을 돌려가며 한 면에 한 번씩 망치질을 해줍니다. 단 한 번의 실수에도 모양이 뭉개질 수 있는 상황. 명인은 오직 손 감각만으로 사각형을 만들어갑니다. 엄청난 속도의 망치질에도 정확하게 모양을 잡는 명인의 실력.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할 때는 박자가 맞아야겠어요. 바로고 요 기계하고 요거도 맞아야 돼요. 단조 작업을 할 때는 기계와 손, 발 세 가지 박자가 정확하게 맞아야 하는데요. 페달을 발로 밟아 속도를 조절하고 망치질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해 손을 돌려가며 쇠의 모양을 잡아줘야 합니다. 단 한 번의 박자라도 놓치면 지금까지의 모든 작업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도 처음에 배울 때 하도 이걸 맞추기가 힘들어서 내가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 나 이것 좀 돌리게 해주고 기도했거든요. 이 기술이 능숙해지기까지 무려 3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달궈진 쇠를 집게로 잡고 돌리는 것이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간다네요. 끝에 잡으실 때 꽉 잡아야 되잖아요. 손 아구심이 굉장히 세시겠어요. 내가 군대 있을 때 저거 미국 사람하고 80을 어디 이겼어. 딱 넘어가가지고 막 냉겨놓고 있었어. 그래서 딱 버티고 있었더니 냉굴라고도 못 내고 나중에는 결정해서 넘어가더라고. 지금도 한입 하세요? 사우하고도 내가 이겼는지 젊은 사우도 열심히 일하던 중 갑자기 소환된 사위. 장인어른하고 80에 나갖고 졌어요? 예. 아버님 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니 지금 40대시잖아요. 예, 그렇긴 하죠. 네. 아우 오늘 하면은 오늘도 이길 수 있으세요? 해봐야죠. 길고 짧고는 이제 해봐야죠. 반백년 대장장이로 살아온 명인과 아직 팔팔한 청춘인 사위의 팔씨름 대결. 자 준비 연륜과 젊음의 한판 승부. 과연 승자는? 시작. 시작과 동시에 팽팽한 대결을 펼치는 두 사람. 그런데 점점 사위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반면 명인은 아직까지 여유만만. 서서히 승부의 향방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죠? 결국 아직은 청춘이라 믿었던 40대 사위의 완패. 반백년 대장장이로 살아온 장인의 완승입니다. 다시 작업을 이어가기 위해 기계 앞에 앉은 명인. 세 번째 단조 작업을 위해 머릿독을 교체합니다. 지금 바꾸는
뜨겁네요, 바닥이. 이게 판판한 격이었어. 판 거예요. 판판한 거.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칼의 형태를 잡는 작업. 빨갛게 달궈진 쇠를 두드려 모양을 잡아갑니다. 쇠가 강한 게로 조금 더 껐더니 짜게 잡으잖아요. 잘 못. 특수강은 그 어떤 쇠보다 강하지만 열에 민감해 불 조절을 잘못하면 깨지고 만다네요. 너무 많이 달궈도 안 좋고 덜 달궈도 안 좋은 거예요. 덜 달구면 안 늘어나고 안 넓어지고 많이 달구면 그렇게 금이 나가 불고 부러져 불고 못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쇠로 가지고 칼을 만들도 못해. 힘드니까. 웬만큼 경력 있는 대장장이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다루기 어렵다는 특수강. 명희는 능숙하고 신중하게 작업을 해나갑니다. 이제 팔 모양이 좀 나왔는데요. 그러죠. 이게 이제 요거 오팍저팍 해진 데를 아까 이제 그걸로 판판하게 고를 거예요. 이제. 최소 1000번 이상을 두드려야 완성되는 칼. 명인이 만든 칼에는 기계로 찍어내는 칼에서 느낄 수 없는 인내와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장 5시간 동안 쇠를 불에 굽고 망치질을 반복했지만 칼이 완성되려면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저 가서 난리하고 반드시 잘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여기 가서 필내가지고 또 저거 갈고 하려고 그러면 아직도 몇 번 남았어. 어느 정도 칼의 형태가 잡히면 이제 연마 작업을 통해 칼을 갈아줍니다. 연마 작업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무려 6단계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1차 연마 작업은 명인에게 일을 배우고 있는 사위 상재 씨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에 다시 칼을 빨갛게 달궈준 다음 망치로 세게 내려쳐 칼에 뭔가를 새기는데요. 새긴 글씨는 바로 한글 변자. 변자는 왜 찍으시는 거예요? 애성이 병가니까. 아, 그래서 변자를 사귀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칼을 단순한 주방용품으로 생각하지 않는 명인. 예술가가 작품을 만든 후 직인을 남기듯 명인도 자신이 만든 칼에 직인을 새기는 겁니다. 그만큼 작품에 애착과 자부심이 있다는 증거겠죠. 칼을 몇 개 정도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건 잡기가 힘드니까 몇 개 허들 못해요. 갈기도 힘들고. 그래서 10개 정도는 만들죠. 둘이 오면은 15개도 만들고. 아, 그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제 칼날을 세우기 위한 2차 연마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사위 상재 씨가 연마기로 칼에 날을 세워놓으면 명인이 조금 더 고운 연마기로 디테일하게 칼등과 칼날을 세웁니다. 이거 봐봐요. 연마할 때 생기는 불꽃을 자세히 보라는 명인. 보통시는 이렇게 크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특수방은 달라요. 안 나가잖아요. 하이스는 더 불빛이 안 나와요. 쇠의 특성에 따라 연마할 때 생기는 불꽃이 다르다는 건데요. 쇠가 무를수록 불꽃이 많이 튀는 법. 오랜 시간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로 살아오면서 터득하게 됐다는 명인.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어 놨으면 몰라요. 나도 쇠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연말에 딱 해보면 아, 이게 무슨 작업이구나 딱 아시겠네. 연마 작업으로 날까지 세운 칼에 이번엔 손잡이를 끼워줄 차례. 잘 구워야 돼요, 거기를? 아, 강하니까 부러져 뿌니까 따뜻하면 안 부러지잖아요. 여기는 이제 타서 들어가고 끝은. 새끝을 불에 달궈 나무 손잡이에 끼워주면 온전한 칼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났나 싶었는데 또 한 번 고운 연마기에 갈아 날을 세워줍니다. 손이 어려워요. 연마가 끝난 칼날을 조심스레 만져보는 담당 PD. 야, 이거 면도칼 수준인데? 명인의 칼이 어느 정도의 위력인가 하면 살짝 갖다 대기만 해도 종이가 잘릴 정도입니다. 이야 마지막 작업. 완성된 칼에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발라주는데요. 이거 뭘 바르시는 거예요? 들기름이요. 들기름. 칼에다 들기름을 왜 바르세요? 노란색을 하고. 작업 시작 6시간 만에 드디어 칼이 완성됐습니다.
투박하지만 멋스러움이 느껴지는 명인의 칼은 대장간 한쪽에서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주로 칼을 만들지만 매년 이맘때면 농사에 필요한 다양한 농기구를 만들어 팔기도 한답니다. 몇 종류나 만드시는 거예요? 종류로서는 뭐 여기 있는 건 몇 가지가 안 되죠. 내 머릿속에 든 것이 더 많아요. 대략 그러면 몇 가지를 만들 줄 아시는 거예요? 실험 만드는 건 그만 다 만들죠. 농기구 만드는 재질하고 칼 만드는 재질하고 다른가요? 다르죠. 농기구는 보편적으로 자동차 스프링 가지고 많이 만들고, 자동차 스프링? 좀 생소하시죠? 자동차의 충격 흡수를 위해 장착하는 판 스프링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 눈엔 그저 고철 덩어리로 보이지만 명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최고의 재료랍니다. 괭이 같은 거, 소시랑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빽다고 쫓는 것도 이런 걸 만들고. 철도 내일이 예로부터 남원은 특별한 재료로 만든 칼이 유명했는데요. 바로 기차 레일입니다. 칼 중에서도 이렇게 써는 걸로서는 기차 네일, 철뚝새가 잘 갈아지고 잘 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원의 전통 칼이에요. 기차 레일은 대장장이들이 인정하는 쇠. 남원은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폐철로를 이용해 칼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내가 이 공장을 60년을 했는데 그 전에도 이 철도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요. 나 국민학교 다닐 때도 우리 마을에도 있었는데 그 양반들도 이거 손으로 때려가지고 짜게 가지고 구워가지고 또 짜게 하고 구워가지고 뽑고 그래가지고 놔두고 칼하고 만들었어요. 기차 레일로 칼을 만드는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적당한 크기로 절단을 해줍니다. 거대한 쇳덩이를 순식간에 자르는 명인. 작업 과정이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니 막 하다가 많이 데이겠어요. 많이 되죠. 이 전부 다 불떠요. 톡톡톡톡 띄우는 거예요. 시종일관 뜨거운 열을 감당해야 하는 작업. 작업 한 번 하고 나면 옷이 성한 데가 없답니다. 옷만 망가지면 다행이게요. 온몸 곳곳 다치고 데인 상처입니다. 그럼 여기 가다가 불떡대가 뜨겁다고 아 뜨거워 뭐 이거 어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일을 안 담그고 그냥 가야지 이러고. 조각조각 잘라낸 기차 레일을 이제 단조 작업을 위해 화덕에 달굽니다. 기차 레일로는 어떤 칼 만드시는 거예요? 연속국 대장금에 나오는 거 대장금 칼을 한번 만들려고. 아, 수락관에서 쓰던 옛날 칼. 그러죠. 그리고 뭐요? 중식도 사각 중식도 하나 만들려고. 먼저 중식도를 만들기 위해 단조 작업을 하는데요. 중식도 특유의 모양을 잡기 위해 쇠를 넓게 펴줍니다. 이번엔 장금이 칼을 만들 차례. 이때는 한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장금이 칼은 딴 거 같이 똑같이 하지만은 뒤로 대지만질 때가 제일 힘이 드니까 그거 신경을 많이 쓰죠. 칼끝이 버선코처럼 구부러진 장금이 칼. 단조 작업을 통해 버선코 모양을 잡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단조 작업으로 형태를 잡은 후엔 연마 작업으로 칼날을 세웁니다. 연마 작업 후 이번에는 담금질을 해주는데요. 자칫 부러지거나 깨질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라네요. 쇠 강도를 맞춰가지고 안 부러지게끔 금이 안 나가게끔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기술이요. 이거 제일 첫째 기술은 이게 물에 그냥 확 담궈버리면 깨져버려요? 짝짝짝짝 나가죠. 담금질의 잘못된 예를 보여주겠다는 명인. 잘 달궈진 쇠를 물에 가차없이 담근 후 망치로 톡톡 두드리자 쇠가 과자처럼 부서져 버립니다. 분절해줄게요. 여기도 분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담그는 거요. 칼날 부분만 조심스럽게 담금질 해주는 이유는 절삭력은 높이면서 날이 쉽게 무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쇠를 불에 굽고 두드리고 1000번 이상의 망치질과 16번 공정 끝에 드디어 남원의 명물 장금이 칼과 중식도가 완성됐습니다. 내가 이 일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 든 때도 좀 있으세요? 아이고 잘했다 소리는 잘했다고 생각할 때는 없고 힘든 게
그냥 자녀들 가르치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냥 살았으니까 그냥 그거에 잘한 거죠. 가정 형편이 어려워 16 나이에 동네 대장간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재선 씨. 그렇게 대장장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럴 때는 배운다는 목적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줄은 모르고 내가 내 손으로 해가지고 숙달시키는 것이 기술이지 이 기술이라고 딱 안 가르쳐준다니까. 주인이랑 그 일꾼으로 하는 것 보고 칼이 어떻게 나온 거인가 보고 그 본을 만들어서 한 거요. 흉내내보고 만들어보고. 그렇죠. 예.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기술을 익혀나간 재선 씨. 어깨 넘어 배운 기술이 손에 익을 무렵 대장간을 차렸고 반백년이 넘는 시간을 대장장이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농담 삼아 이런 소리도 했어요. 남원 시장 주전 면장들 지금 남원 시에서만 알지 누가 알아요? 그냥 나는 전국에서 다 알고 세계에서도 편사 떠오고 칼 사러 왔는데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거. 아 그리고 여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칼 잘 든다고 와서 잘 들어서 지금 또 사러 왔다고 그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붙었던 거예요. 명인을 뿌듯하게 만드는 일이 최근에 또 하나 생겼답니다. 바로 사위 상재 씨가 장인 어른에 이어 대장장이가 되겠다고 나선 건데요. 천천히 쇠에 대해 알아가는 상재 씨. 60년 경력의 노련한 장인 어른의 실력을 언제쯤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잘해요, 아버님? 못 오잖아요, 지금. 안 맞지. 아직 잘 못해요? 맞추들 못한 게 어머니가 뽑아주지. 어떤 부분이 하기 제일 어려워요, 힘들고? 버티는 거예요. 불집게를 잡고 기계 진동을 버티는 게 힘들어요. 손으로 잡고 버티는 게? 예, 버텨야지 이게 일정하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꾸 이게 못 버티니까 옆으로 튀겨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고르게 안 돼가지고 이 버티는 게 저한테는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사위가 걸어야 할 길은 명인의 60년 세월보다 더 험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명인은 더 엄격하게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답니다. 난 힘 닿는 데까지는 해요. 하고 사오가 진짜 잘하게 걸음 해놓고 야 내가 이제 못할 경우에 손을 놓을 거예요. 앞으로 계획은 아버님께 배운 기술을 가지고 우선은 한국에서 가장 좋은 칼을 만들고 싶고요. 그 칼로 인해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한국에 좀 이런 좋은 칼이 있다는 걸 좀 알리고 싶은 그런 조그만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요즘 전통 방식으로 칼을 만드는 명인의 열정은 불보다 뜨겁고 쇠보다 견고합니다. 60년 묵묵히 대장간을 지키며 만들어온 명인의 전통 칼. 그 명맥이 대대손손 이어지길 응원합니다.